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중국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우리 한국의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주식의 규모가 2조 원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싫어하는 그런 혐중 정서가 만연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의외로 상당히 큰 규모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중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실 가능성도 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주식하면 유명한 것이 알리바바, 엔트그룹, 텐센트, 왕이, 디디 주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중국 주식의 이름을 보면 뒤에 ADR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텐센트 ADR, 왕이 ADR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ADR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동영상에서 그 뜻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부여하고 있는 하나의 증권인데요. American Depository Receipt의 약자라고 해서 번역을 한다면 미국에서 통용되는 보관 영수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D 추싱 ADR 그러면 DD 추싱이라는 주식 한 주 또는 일정 수의 주를 보관받았다는 그런 영수증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ADR 한 개가 주식 한 주를 의미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ADR은 주식이 아니고 주식 보관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ADR이라는 건 왜 나왔고 무슨 뜻이냐? 이것은 먼저 GDR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GDR은 US Global Depository Receipt라는 말로 한 기업이 복수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하죠. 이 영국의 기업이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증시에 상장한 주식 말고 다시 미국의 증시에 상장하는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본보다도 서방 세계의 자본을 좀 더 끌어들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미국 뉴욕 증시에도 또다시 상장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GDR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삼성전자 주식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미국에도 또 동시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식은 한국에 있지만 이 삼성 주식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보관증을 미국 증시에서 거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꼭 외국 기업에게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외국의 우량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미국의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쉽게 자국의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ADR은 GDR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ADR은 기본적으로 GDR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GDR은 여러 개의 복수의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임에 반해서 이 ADR은 단 하나의 시장에 상장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의 ADR은 중국이나 홍콩에서 상장을 안 하고 미국에서만 상장을 하는데 주식 자체를 매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식 보관증을 대신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DR은 말씀드린 대로 주식 그 자체는 아닌 겁니다. 주식 보관증인 거고요. 그러면 왜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주식 보관증을 매매하는가? 여러분들이 만약 중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를 예를 들어보죠. 알리바바는 인터넷 기업이죠. 그런데 중국은 산업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외국 기업의 진출도 금지를 하고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금지의 대상인 산업에 있는 중국 기업, 예를 들어 알리바바, 인터넷닷컴 이런 경우에 외국인의 지분에 제약이 있는데 외국인의 돈은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회사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편법이 VIE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Variable Interest Entities의 약자인데 중국어로는 가변 이익 실체, 커벤니스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싶을 때 이런 편법을 쓴다는 것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알리바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실체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알리바바 A라고 불러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윈 또는 주주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주주들이 케이먼 아일랜드 같은 조세 회피 지역에다가 지주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알리바바 B. 이 해외 지주회사 설립은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중국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케이먼 아일랜드의 법규로는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지분을 자본금으로 내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해외에 만들어진 회사 알리바바 B는 중국 정부의 관할을 벗어나기 때문에 중국 법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는 이 알리바바 B가 해외에 있는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알리바바 B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직접 이 알리바바 B에 투자를 하면 이게 또 지분이 섞이게 되니까 이번에는 중국 쪽 규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C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알리바바 C도 대개는 이런 케이먼 아일랜드 같은 조세 회피 지역에 만들게 되는데 제도가 굉장히 느슨하죠. 그래서 이 알리바바 C라는 회사의 지분은 알리바바 B의 주식이 투자되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의 현금이 이제 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리바바 C라는 법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금은 이 알리바바 C라는 기업에 들어있죠. 근데 실제로 써야 되는 것은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으로 이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이 방법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개 홍콩 같은 곳에다가 이 알리바바 C의 해외 법인을 또 만듭니다. 알리바바 D. 그리고 대개 여기에 투자자 측, 현금을 투자한 소프트뱅크 같은 데서 이제 관리직을 보내거나 또는 고용을 해서 돈을 관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알리바바 D는 직접 알리바바 A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명분이 있어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알리바바 A가 중국 내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알리바바 D가 중국 법인을 다시 만듭니다. 알리바바 E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대개는 이 알리바바 E는 알리바바 D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져다가 만들게 되는데 대개 사무실을 알리바바 A, 실체가 있는 알리바바와 같은 건물에 또는 옆 건물에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법인인 알리바바 E와 중국 법인인 알리바바 A 사이에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개는 내가 이 돈을 빌려준다 또는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런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 의해서 알리바바 E가 알리바바 A에게 이제 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 많고 담보로 알리바바 A의 지분을 잡는 그런 형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알리바바 ADR이라고 해서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리바바 C, 소프트뱅크와 마윈 그룹이 함께 투자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 이 알리바바 C의 주식, 정확하게는 이 주식의 보관증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알리바바 ADR을 가지고 계시다면 알리바바 A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알리바바 A, B, C, D, E까지를 꿰고 계셔야 지금 정확히 무엇을 사셨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지 불법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투자를 못하게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편법을 부리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합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법은 또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중국 정부가 이건 불법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다면 어쩌면 당신의 ADR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미국 SEC의 게리 갠슬러 의장 같은 사람은 여러분은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케이먼 아일랜드나 아니면 지구 어딘가 모를 곳에 있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국 기업의 ADR이 그 규모가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조가 넘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중국 측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중국의 입장은 회색지대다, 합법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고 불법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검색 엔진인 바이두를 보면 관련 정보 부처의 입장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유보되어 있다든가 제한되어 있다든가 이건 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알려면 누군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큰 돈을 투자받은 중국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고 중국 법원에 굳이 소송을 제기해서 행여라도 문제가 생기면 투자금이 날아가는 그런 외국 투자가가 소송을 할 이유도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상당히 그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현재 현실은 중국 정부가 외국의 자본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 ADR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만일 미중 간의 관계가 백열화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미중 간의 전쟁이라도 난다든가 이런 사태가 되면 이 ADR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실은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런 시각에서라도 중국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증시에서 나와서 홍콩이나 상하이 시장으로 재상장을 해라. 이제 이렇게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2018년에 중국 예탁증권, 이른바 CDR이라는 것의 관리 초안을 발표를 해가지고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ADR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증권사라든가 헤지펀드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관련 주식 투자 서비스나 관련 ETF나 이런 상품을 팔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잘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국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이 리스크는 잘 알고 하셔야 되겠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싶어서 오늘 이 AD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